네,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원도의회 김기아 그리고 조성훈 의원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김기아 의원 그리고 조성훈 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제 한번 해보셨으니까 조금 편하게 더 오늘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는 6월이죠. 예, 강원도의회는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의회로 출범하게 되는데 앞으로 도의회의 역할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예, 김기아 의원님 좀 어떻습니까? 예, 6월 10일이면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제 181개의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다 이제 제출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국회에서 이제 그 85명이 국회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이제 130개 정도를 이제 발의해서 이제 심의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빠른 시일에 그게 통과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또 관련 법이 또 그 사립해서 강원도는 잘 아시지만 뭐 산림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서 정말 강원도에 특색 있는 그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조성훈 의원님은 좀 위상도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만큼 저희들도 이렇게 기대가 있는 만큼 저희들도 부담도 큽니다. 일이 강원도의 의원님들의 일이 또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네. 이번 월요일에도 저 강원도 교육청하고 도청의 그 특례법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어렵게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만큼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강원도는 산림법과 농지법에 큰 변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도의원들도 하나하나 잘 체크해서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게끔. 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자, 그 두 분 다 이제 교육위원이시니까 요거는 좀 빼놓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좀 어떤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먼저 조성훈 의원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네. 식자재 문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두 번째는 기숙사 이용률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식자재 문제는 지금 춘천, 원주 그다음에 이쪽 지역으로 좀 큰 지역은 그 식자재 센터가 따로 그렇죠. 있더라고요. 있는데 친환경 학교 급식. 그래서 처음에 그게 생긴 이유가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이용하고 그다음에 저렴하게 이용하자 이런 이유였는데 친환경 농산물은 뭐 이렇게 지역에서 많이 좀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는데 오히려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비싸다는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뭔지 저희가 좀 체크를 하니까 이게 좀 이렇게 경쟁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단계를 줄여줘야 되는데 한 단계가 더 늘어나 버립니다. 이게 유통구조상. 그러다 보니까 한 12%에서 많게는 20%까지 비싼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2023년도도 중점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기숙사 이용률을 좀 조사를 하니까 50%가 안 됩니다. 평균 50%가 안 되는데 이러면은 이거 사업성으로 따지면 참 이게 실패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하고 학교를 방문하니까 기준 기숙사 방 하나에 지금 4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네, 맞아요. 4명이 돼 있는데 요즘 학생들 4명씩 안 씁니다, 방. 그렇죠. 4명씩 안 쓰는데 2명 쓰는 것도 싫어하는데 이제 그 학생 관리상 어쩔 수 없이 혼자 쓰지는 못하게 하고 2명을 넣더라고요. 그런데 정원이 4명인데 2명을 넣는데 그럼 당연히 50% 미만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아예 정원을 그럼 줄여라. 네. 정원을 줄여서 보고를 해야지. 이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무조건 이게 50% 미만으로 나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좀 조정을 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친환경 급식센터 같은 경우도 이 수익약을 없애기 위해서는 규모를 공급을 광역화해서 공급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좀 가져봅니다. 예, 그거 좀 연구 좀 더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김기현님께서도 지역에 관련된 또 교육위원회 활동도 있으셨다고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잘 아시지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뭐 17개 교육청 관련 이제 학교가 지금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한 62% 정도는 내진 설계가 돼 있고 나머지 38%가 지금 내진 설계가 안 되다 보니까 빠른 시일에 그 내진 설계를 해서 좀 안전한 시설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지만 동해시에는 정말 강기 중고등학교 그 법인이 파산돼서 지금 학교 학생들이 지금 그 선생님들을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희 중고등학교. 예. 그래서 빠른 시일에 학교가 정상화돼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정말 학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에 어떤 교육청하고 강원도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어떤 정상화에 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김기현님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사실 동해 같은 경우는 이슈가 많거든요. 지금 동해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동해안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잘 아시지만 이제 1조 7천억 들여서 이제 3단계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잘 아시지만 이제 배를 댈 수 있는 이제 그 선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7개 선석 중에서 지금 3개 선석이 이제 1차로 하려고 해서 2개 선석은 재정부두로 1개 선석은 민자부두로 해서 추진하다가 이제 석탄부두가 잘 안 돼서 다행히 2023년도 예산에 지역의 이철규 의원님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이제 설계가 들어가면은 이제 한 2025년부터 이제 착공이 되면은 이제 전국에 정말 채손율이 최고 많습니다. 동해항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예산이 편성돼서 동해 시민들이 상당하게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동해안 같은 경우도 동해안이지만 사실 강릉에서도 이제 옥계항을 국가항만 지정을 하기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옥계항 사업 추진이 동해안에 좀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옥계항은 지금 우두 펠립, 그걸 이제 컨테이너 배를 이제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인의 이제 발전소에서 이제 사용하는 우두 펠립을 이제 옥계항으로 가져와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잘 아시지만 지금 옥계항을 확장을 했을 때 인근에 있는 망상 해수욕장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척에 이제 건덕에 이제 맹방 해수욕장 인근에 이제 부두를 만들다 보니까 인근의 해수욕장이 다 이제 유실이 돼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지금 동해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확장은 안 되고 하여튼 해수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겠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자칫 또 지역 갈등이 될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하여튼 자, 계속해서 지금 방금 블루파워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지금 삼척 같은 경우 이 블루파워 때문에 최근에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죠. 동해에서도 지금 대책 마련을 하고 있고 한다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며칠 전에 블루파워에서 갑자기 석탄 하역장이 아직 미완공돼서
동해항에서 석탄을 운반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해서 지금 삼척 시민들이 굉장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남부 발전 쪽에서 하역장에서 한번 또 운반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뭐 삼척 시민들이 그거는 안 된다 이랬는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한 350대, 일일 한 350대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일일 350대는 적은 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생각했다는 자체가 저는 참 회사에서 삼척 시민을 어떻게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그게 다니는 게 7번 국도잖아요. 네. 지금 안 그래도 교통량이 많은 곳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화물차까지 또 합세를 한다 그러면 교통체증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사실 이 블루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환경적으로 문제도 많았고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건설은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이건 아쉬운 점도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지역 내에서 블루파워를 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이게 좀 궁금해요. 사실 우리 김기하 의원님이 방금 그 동양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하셨는데 제가 10년 전에 동양을 반대를 했습니다. 네. 이유는 그 동양이 1.7km 또 늘어나 그 외항으로 만들면 네네네. 삼척에 있는 그 모래가 전부 유실된다.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네. 지금 옥계항을 만들면 망상 해수욕장이 모래가 유실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근데 결국은 막지 못하고 네. 결국은 뭐 궁여지책으로 잠재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도 저희들이 그걸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650억 정도의 예산을 가져와서 잠재를 설치했는데 그나마 이제 그 유실을 막고 있는데 이게 항구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항구적인 방법은 아닌데 거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블루파워가 또 거기에 와서 그 하역장을 또 짓고 있는데 이게 그 블루파워 얘기는 하역장을 짓고 나면은 모래 유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짓는 과정에서도 모래 유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 뭐 허가는 났는 거고 네.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그 자연을 훼손을 덜 시키고 네. 또 기업은 또 이익을 나야 되니까 기업은 또 이익을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둘 중에 먼저를 택하라 그러면 저는 환경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망상지구 관련해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 관련된 좀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 1지구, 2지구, 3지구 중에 2, 3지구는 추진이 뭐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1지구는 아직도 좀 답보 상태인 것 같아요. 예.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보면 이제 잘 아시지만 일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그 업체에서 이제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이 없어가지고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자청장님이 또 바뀌셔서 굴지에 대기업이 이제 몇 군데서 이제 일지역을 하려고 많이 이제 그 문의라든가 방문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잘 진행되게끔 저도 어떤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요. 그다음에 그 3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상 해수욕장 위에서부터 컨벤션 센터 그다음에 그 오토캠핑장 입구까지인데 환경부에서 37층에 이제 허가를 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37층이고 이제 8개 동이 그 쇼핑센터를 포함해서 그 호텔 리조트가 이제 아마 조성이 될 걸로 이제 간주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항만 관련해서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법에 이제 자유무역 항이라든가 항만공사 이제 설립을 해달라고 제가 이제 도의원이 돼서 이제 5분 자해반을 했고 도정실문에서도 이제 김진태 도지사님을 모시고 항만공사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했더니 이제 요번에 특별자치도법에 이제 국회에 이제 법이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네, 계류됐죠. 그래서 빠른 시일에 통과돼서 그래 동해항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조성은 제가 좀 전에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교육위원회 활동 관련해서 사실 강원도가 이 학생들의 교육이 좀 전국적으로 보면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이 강원도 교육을 바라보셨을 때 좀 어떤 점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좀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강원도 교육 문제는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네. 소규모 학교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어떤 학교는 가면 그 학생은 3명인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7명. 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역전이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정말 큰일이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척 신기면 같은 데는 학생 수가 5명입니다. 예, 5명이 3명인가 5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 학교가 문을 닫으면 신기면 자체는 초등학교가 없어집니다. 면 단위 면 단위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찌 됐든 간 면 단위는 초등학교 하나는 무조건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러고 또 도계읍 같은 데는 도계읍에 학교가 20명, 30명, 뭐 네. 50명 되는 학교가 또 이렇게 옹균역에 모여 있는 게 또 3군데나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은 좀 통합을 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네. 시기. 근데 지금 삼척 같은 경우 삼척 의료원도 지금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근데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그러지 않아도 네.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삼척 의료원 관련해서 현황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 네. 받고 왔는데 올 4월 달에 네. 이제 착공을 합니다. 아, 예. 예, 계속 연기가 되다 올 4월 달에 착공을 하고 예. 2024년 내년이죠. 내년 12월에 완공을 해서 2025년 1월에 지금 개원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오늘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산후조리원이 네. 같이 이제 지어지지 않아서 산후조리원은 지금 현 삼척의료원에 그대로 이제 보존하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네. 그걸 같이 옮겨서 삼척의료원 이전하는 부분에 거기에다가 그 한쪽에다가 이제 같이 산후조리원도 같이 신축을 해서 네. 산후조리원도 같이 좀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심혈관 센터 문제입니다. 네, 예, 심혈관 센터 문제인데 삼척에서 강릉 아산병원까지 환자가 발생하면은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네. 그 이송 도중에 돌아가시는 분도 굉장히 멀어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심혈관 센터를 꼭 좀 운영을 하면 동해, 삼척, 울진, 태백 여기에 전부 거점 병원이 네.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또 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그렇죠. 준비는 하고 싶은데 맞아요. 예, 의사를 네. 구하지 못한다 이런 또 네. 그 병원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야 네.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그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김 교수님부터 그 지역 주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동해시도 이슈도 있지만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성우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1시간을 행복하려면 낮잠을 자고 하루를 행복하려면 낚시를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 그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유산을 받아라. 그리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너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평생 행복할 수 있도록 삼척 시민의 힘들고 어려운 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다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시멘트 공장 지역 그리고 환경과 주민 건강 연구 활동도 뭐 좀 기대를 해 보겠고요. 자, 많은 이제 도 의원들께서도 이제 도 주민들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활동 좀 보이는 실망 끼치지 않는 그런 활동 좀 계속해서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헬로 이슈 특구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